수도권 하면 완전 원조라고 볼 수 있죠. 목동, 대치동, 우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떠올리고 있는데요. 이 목동에 단독주택이 무려 4억대에 출연을 했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또 찍어가지고 냉큼 우리 또 굿모닝 유머 식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경매나 공매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일반 거래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물건인지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요즘에 초보자들이 사실 많이 질문했던 그런 중요한 권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처음 보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네, 단독주택 해가지고 목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8억 4천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4억 3천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권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뭐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는 건가? 토지는 이제 38평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넓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하 45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요런 거는 추후에 만약에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 리뉴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요런 거는 다중주택이 어울릴 수 있겠다. 그죠? 평수가 작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도가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요게 일단 매력적입니다. 토지 보세요. 토지의 감정가가 나왔는데요. 물론 조사를 정확하게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감정가가 7억 8,800이에요. 7억 8천 토지 감정가만 7억 8,800이에요. 자, 위에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이 토지의 가격만으로도 사실은 서울에 지금 이 가격에 이 정도 평수의 땅을 목동에 살 수 있다고 이것 자체가 충격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시장이 좋았을 때였으면 이렇게 떨어질 리도 없어요. 특별한 권리 문제가 아니면. 자, 그리고요. 1층, 2층, 지하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1층하고 지하층에는 2개 호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1층에는 1개 호실이고요. 2층도 1개 호실. 자, 이런 물건이고 사용 승인은 89년도에 이렇게 지어졌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죠. 88 올림픽 이후에 지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제시외는 옥탑과 지하에 뭐 이런 것들이 짜잘하게 있는데 뭐 요 정도는 크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집이나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뭐 좀 막대한 위반 건축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자, 열어볼게요. 일단은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써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다행이죠. 위반으로 뭐 걸린 건 없구나. 그러면 일전에 걸렸는데 뭐 원상복구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 아니었을까? 라고 어떤 변동 내역, 그동안에 어떤 여기에 제재가 가해졌다면 여기에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과 역사를 한번 봤더니 89년도에 신규 작성, 신축했다라고 그 이후에 특별히 용적률 산정용 해가지고 직권으로 변경된 이런 내용 말고는 특별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 가능 대수 5 외가 됐든 내가 됐든 전혀 없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건축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 89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그때 이제 아버지가 프린스 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차가 있었는데 당시에 집을 갖고 있는 차가 흔했었나요? 흔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예전에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수도 넓게 뽀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새로 짓게 되면 건물 면적을 많이 뽑을 수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2층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물건으로서 최대 그래도 7층 이하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4층 정도를 짓는 편이죠. 예, 그러면 4층으로 짓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많은 세대를 넣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건폐율이라 그래서 전체 38평 면적에서 옛날만큼 넓게는 건축하지 못한다. 요런 차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시죠? 네. 초보자분들이 이런 것까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권리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하실임에도 불구하고 비공 2호에 전부를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네요. 안타깝게 확정일자는 없지만요. 200에 15만 원. 그리고 또 하나 4번에 보면 여기 지하 1층에 전부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 3천만 원에 대항력이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1층에 102호 해가지고 그럼 101호도 있다는 얘기네. 그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102호 해가지고 지영숙 씨도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어. 이건 뭘까요?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요거를 아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예, 같은 호실이잖아요. 근데 왜 기관과 개인이 이렇게 두 개가 신청이 되어 있을까요?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뭔가 대출 지원을 받았거나 어떤 협조를 받았거나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 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6천 해가지고 내가 낙찰자가 1억 2천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영숙 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영숙 씨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매 정보지이기 때문에 경매 정보지는 법적인 어떤 효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봤더니 열어볼게요. 자, 예, 봤더니 여기에도 똑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 102호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했죠.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권리 신고를 한 내용이고 이거는 현황조사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집행관이 이 지역을 조사하러 갔다가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이분이 임차인이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미상인데 잘 모르겠는데 보증금은 6천이더라. 그리고 임차 금액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세 5천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전입신고일자는 15년 6월 1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없는 것 같다. 예, 배당 요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없다고 돼 있지 미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없으니까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건데 미상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상이라고 돼 있는 거는 무조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오판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권리신고를 적극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걸로 봐서는 이게 딱 어떻게 보여집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미 책임지고 지영숙 씨는 이미 이사를 간 상태겠죠? 예, 그리고 이런 게임은 지금 경매가 진행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배당 관계는 대화를 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전입이 이때 되어 있었고 6천의 보증금이 있었고 15년 6월 1일에 전입을 했고 5월 18일에 확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 봐봐요. 확정일자가 있잖아. 근데 조사관은 조사를 못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상이라 그래서 무조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항상 권리 신고한 내용엔 있잖아요. 15년 5월 18일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편히 볼 수 있게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까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존중하겠죠. 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낙찰된 돈에서 이분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단
15년 5월 18일 이전에 조세 채권이 밀려 있거나 당해세, 임금 채권 뭐 이런 것들은 먼저 받아가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자, 이분이 먼저 받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6천만 원에 대한 건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울러 추가로 위 1번과 4번에 있는 임차인 관계들도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인 거죠. 자, 그런 이렇게 특별한 권리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유찰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경매 식구들이 사전 조사 후에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들어가면 좋겠다. 자, 그러면 건물 등기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특별한 권리 문제가 있을까? 봤는데요. 없죠. 아주 깔끔한 물건이고요. 낙찰된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소멸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진 상황인 겁니다. 네, 토지 등기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뭐 이렇게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목동에 이런 단독주택이에요. 예, 보시면 상당히 오래됐죠.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정말 다 이렇게 지었어. 자, 예, 요렇게 문도 다 이때는 요랬어요 또. 예,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고 옆에 초등학교면 좋은데 고등학교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무거나 학교라도 그죠? 요런 곳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옥상에서 올라가서 뭐도 심을 수 있게 이렇게 난간도 좀 있고 요렇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 아마 2층에는 주인이 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어쨌든 요런 물건입니다. 예. 자, 어때요, 여러분? 목동에 요런 물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유찰된 겁니다. 아, 당연히 이번에는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예. 아, 요걸로 많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은 물건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는 바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어저께 강의해드린 내용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보세요.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연식은 얼추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자, 이런 건물이 있어요. 요것도 연식은 비슷해 보이고요. 이게 살짝 더 옛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슷해 보이는데, 자, 요런 물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1층이네요. 그냥 단독, 완전 단독. 예, 위에 2층이나 지하도 없는 것 같고, 지하가 있더라도 뭐 보일러실 정도? 옛날에 저희도 2층 단독주택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그 지하에 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 보일러실 용도였어요, 보일러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집들은 세를 주기도 하고 정말 완전 그 막 그런 집인데도 어쨌든 예, 요렇게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많은데 자, 요게 7억이고 만약에 이게 5억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5억이고요. 이거는 7억이에요.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예. 경매로 나왔는데 이거는 한 7억이면 낙찰받을 것 같아. 네, 분위기가. 자, 이거는 5억이면 낙찰받을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답변을 올려주십시오. 자, 실시간으로 5억. 별지님께서 5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또, 자, 5억. 예, 참고로 이거는요, 이거는 목동이고요. 참고로 이거는 응암동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이고요. 얘는 목동이에요. 얘가 5억이고 얘가 7억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답변이 올라오고 있네요. 5억, 5억. 예. 아이마미님, 토지의 종류를 보고 사겠어요. 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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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이 월등하네요. 5억, 5억, 3억, 3억 누구야? 아, 3억짜리 다른 거 사겠다. 훌륭하네. 요건 몰랐네. 그죠? 예, 안 돼요. 객관지예요. 예, 좋은 팔자 쿠쿠다스님, 5억, 쿠쿠쿠 제이스케이님, 혹시 토어가? 예, 토지어가? 아,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5억, 릭슨 7억. 예, 야, 예, 상당히, 예, 현재 5억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낚인 거예요. 그죠? 제가
어저께 분명히 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어제 아침 방송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예, 어? 어저께 강의와 연결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한 분이 맞췄어요. 사실은 한 분이 맞췄어요. 예, 뭘까요? 정답은 바로 7억짜리 이겁니다. 아까 한 분이 맞췄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요, 똑같이, 자, 바꿔서, 음, 얘가 이렇게 헐었고요. 얘가 만약에, 어, 5년밖에 안 된 세빌라야. 그래도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눈치채셨나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 이거는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땅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나오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한 땅이에요. 자, 용적률이 어디까지 가능해요? 250%인가요? 지금 그렇죠? 예? 250%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층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폐율은 어때요? 60%밖에 못 집니다. 60%밖에. 60%에 250%인가 그렇죠? 자, 이거는요. 뭐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뭐예요? 이거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예. 이 상업지역입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짠!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보셨죠? 예, 이게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거든. 요거거든요. 요거. 옆에 건물 보이죠? 이거 봐.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까? 이러면 낚인 거예요.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부동산을 보는 눈과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5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7억에 나왔어도 얘는 무지하게 싼 거지. 얘를 부시고 내가 돈이 있으면 부셔가지고 지면 돼.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80% 대출 나온다니까요. 건축비가. 근데 20%만 있으면 돼. 정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제값에 팔면 되지. 비싸게 팔면 되죠. 비싸게 팔면 되지. 안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 공시지가 한번 볼래요? 얘 공시지가가 평당 335만 7천 원이에요.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자,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335만 7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죠. 그 평당 얼마란 얘기야? 평당. 예? 990에다가 한 1100 얼마 하겠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근데요, 아까 이 땅은 얼마야? 내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가 520만 원이야, 520만 원. 왜? 상업지역 땅이니까 520만 원이라니까요? 얘를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예? 이것도 3.3을 곱해야 되잖아요. 1제곱미터에 520만 원이니까. 그러면 얼마야, 이거? 1500, 응? 1650, 1700 정도 하겠네, 대충. 그죠? 얘는 평당, 아까 얼마라고요? 얘는? 응? 얘는 한 1100 얼마 하는데, 걔는 아까 1700 정도 하잖아요. 예. 평당 계산하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죠? 미래 가치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자, 아까 5억짜리 빌라는 5억인데다가 월세 때려 넣으면은 나름대로 내가 안 살고 2층에 한 80만 원, 아니 70만 원, 1층에 70만 원, 지하에는 20만 원씩 해가지고 140, 160, 180, 그래 180이라도 받는데 요거는 이거 해봤자 한 월세 10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7억이야? 부시고 어쨌든 부시고 다시 짓기는 해야 되는데 요거 좀 애매한데 별론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자 내고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별론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빌라, 아파트 이런 것만 공부하기보다는 항상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중주택, 뭐 고시원 이런 건물 작은 거라도 볼 때에는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은 요 부분을 확실하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강의에 이어서 조금 아예 비교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원까지 보여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사람은 항상 그 와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해도 더 큰 소득을 얻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굿모닝 경매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하루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아직도 5억 7억이 나오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한명욱님, 네, 땅 신분 평수 다 따져봐야죠. 아, 정답 맞추셨네요. 그죠? 음, 5억 사고 하나 더? 하나 더 사신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예. 자, 토지의 신분, 납김, 네, 이해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네요. 예, 좋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구나.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나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건 믿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그쵸?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냥 따라한 거예요. 누가 아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예, 행복해야지. 신분증 확인하고 사자. 그렇죠. 신분증 확인해야 됩니다. 예, 나는 된다니 기억하자. 핑크핑크 딸내미가 좋아하는 핑크핑크. 갑자기 핑크 무슨 말이죠? 네, 그래요. 예, 좋은 인간보다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사람처럼. 아, 이거 명언을 남기셨네요. 사람도 겉모습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참 이제 겉모습 때문에 초반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제가 어떻습니까? 약간 이게 좀 날티나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많이 슬픈데요. 예, 사실 또 제 내면은 또 이렇게 많이 날티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예,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말 변화하려고 한 해 한 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예, 살고 있는데, 예, 이게 참 겉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지 마시고, 예,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언제나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그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찔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예, 신앙 고백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그죠? 갑자기, 예, 고백을 하네요. 커밍아웃 했네요. 자, 멘토님, 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성수님. 그죠? 상업지역색이 핑크색이죠. 맞아요. 상업지역색은 핑크색이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노란색, 녹지지역은 녹색, 공업지역은 보라색 이렇게 색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지적 편집도만 클릭하게 되면 구분해서 지역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에 대한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요. 일단 요럴 때는 우리 집부터 찾아보세요. 우리 집부터 찾아보면 아, 우리 집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구나. 아파트도 땅의 신분이 다 존재합니다. 용도지역이라 그래서. 근데 아파트는 보통 대부분 찾아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많이들 써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집부터 찾아보다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흡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